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풀어줄 핵심 단서는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겠죠. 명태균 씨가 대선 기간에 쓰던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진술하며 수사가 장애물을 만난 가운데 검찰이 명 씨의 컴퓨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파일명이 대통령과의 녹음으로 돼 있는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정한솔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올해 1월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컴퓨터를 폐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 자리에 있던 컴퓨터 그 하드디스크 교체했어요 그때? 아니요. 컴퓨터 확 하드디스크. 치워버릴게요. 그 하드디스크 본인 집에다 압수 들어올 때 모르니까 하드디스크 해갖고 버려 어디다 폐기처분해. 강 씨가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던 이 컴퓨터를 검찰이 복구한 결과 명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쏟아졌습니다. 이준석, 김종인 등 유력 정치인들과 주고받은 대화도 여기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컴퓨터에서 새로운 단서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가 이 컴퓨터에 USB를 연결해 수상한 파일을 열어본 기록을 찾은 겁니다. 제목은 대통령과의 녹음,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을 USB에 복제해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통화 녹음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님 목소리 아마 간직하고 싶어서 한두 개 하신 것 같아요. 검찰은 이 파일 원본을 확보하지 못해 명 씨에게 USB 행방을 추궁했습니다. 명 씨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오래된 휴대폰과 함께 버렸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 명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명 씨가 버렸다는 휴대폰 세대의 행방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명 씨의 컴퓨터를 통해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개 값이 9만 달러에 육박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국내에서도 1억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도 무려 3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화폐를 대표하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9만 달러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가상자산의 공포와 탐욕 지수를 도입한 한 사이트에선 7달 만에 80선을 넘어 극도의 탐욕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폭등의 기점은 미국 대선입니다. 대선 당일인 5일부터 11일까지 엿새 동안 28%나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유세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삼겠다는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I'm laying out my plan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가상산업 전반이 혜택을 볼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내 거래가 역시 1억 2천여만 원, 사상 최고가입니다.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질까 봐 두려워한다는 이른바 포모 현상도 엿보입니다. 비트코인을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그냥 구입을 한 케이스예요. 주변에서 코인 해가지고 돈 갑자기 많이 벌었다는 친구들 봤는데 뭔가 하기에는 무서운데 뭔가 나만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당선 외에는 실체를 가진 호재가 없다면서 상승 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는 보고 있고요. 큰 그림에서는 상승이겠지만은 중간중간에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 역시 가상자산 시장이 대규모 가상화폐를 보유한 소수의 부자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00일 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고 그 사이 전염이 된다는 급성 호흡기 질환 백일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첫 사례인데 올해 신고된 백일해 환자는 작년보다 무려 100배, 재작년보다는 무려 1000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부와 영아 예방 접종이 필수적인데 질병관리청은 소아 청소년의 접종까지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올여름 코로나19와 함께 확산됐던 백일해. 정부는 유행주의보를 발령하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지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비교적 증상이 가볍고 감염 시 위험한 1세 미만 환자 수가 적은 점, 높은 예방접종률, 그리고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사망 보고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환자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국내 첫 백일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침이 심해 병원에 갔다 백일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입원 치료를 받다 증상이 악화돼 이달 4일 숨졌습니다. 생후 2개월부터 2달 간격으로 3차례 백신을 맞아야 했지만 사망자는 예방접종을 할 수 없었던 태어난 지 2달이 안 된 영아였습니다. 백일해는 올 들어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292명에 그쳤던 백일해 환자는 올해는 이달 초까지 3만 명을 넘겼습니다. 7세에서 19세가 88%로 대부분이지만 첫돌 이전의 영아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당 2-3명 정도였다가 이달 첫 주 12명이 파악됐습니다. 개원 30년 경력인데요. 올해같이 많이 느껴지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백일해 환자를 여러 명 받고 유행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3만 명 이상의 백일해 환자가 발생해 35명이 목숨을 잃었고 13,000여 명이 감염된 영국에서도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년 전 대유행했던 코로나19의 여파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발병하지 않았던 다른 감염병에 대해 지역사회의 면역 수준이 떨어진 데다 마스크 해제 등으로 접촉이 늘면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때 유행하지 못했던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크게 유행을 하는 패턴들이 백일해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코로나19의 후유증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일해는 대부분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접종이 불가능한 생후 2개월 전 영아의 경우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명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태아의 면역을 위해 임신부는 27주 이후 백신을 맞아야 하고 영아를 돌보는 부모나 의료 종사자도 접종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군사동맹 수준의 새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핵심은 어느 한쪽이 전쟁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군사 지원을 한다는 건데 조약 비준 시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북한 내부적으로 파병 사실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양국은 북러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끌어올리는 새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사국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조약이 체결됨으로 하여 두 나라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일 이 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틀 전인 지난 9일 조약에 먼저 서명했습니다. 조약의 효력은 양측이 서명한 비준서를 교환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데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병을 위한 법적 절차까지 마무리되면서 북한군의 쿠르스크 지역 전투 투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러시아군으로 위장했던 그동안과 달리 북한군 투입을 공식화할 수도 있습니다. 파병에 대한 국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했다는 것은 파병의 정당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북러 양측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통령 취임 이전 북한군 파병 규모를 늘려 대규모 공세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트럼프 취임 전에 협상 국면에서 전환되기 전에 쿠르스크에 대한 회복을 빨리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려면 안정적으로 북한의 파병이 이루어져야 되고. 북한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도 북러 조약 비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 동요를 우려해 숨겨왔던 러시아 파병 사실을 내부에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